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2%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에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사청과 경남창원 한국에어로스페이스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 현장에서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경과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원자재와 근로자 수급 등의 여파로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현장이 전국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공사는 준공 지연으로 책임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행사의 부동산 PF 세무를 인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정 관리에 빠지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웃도는 2월 PPI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속에서 다소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의 국채금리와 유가 모두 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좀 하락으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증시가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일에 PPI 역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면서 물가 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은 0.29% 여전히 5,100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우 역시도 하락은 했습니다만 38,90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3대 지수 모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다 나왔으니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연내, 그러니까 올해 3차례 정도 인하를 유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증시는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21일 일정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징적인 가격대인 2700선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또 이 2700선은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박스권의 저항 라인, 즉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유지하고 11선 유지한 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의 지지라인이라고 하면 곧
네모난 박스입니다. 제가 네모난 박스 칠해드렸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출렁거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20일의 FOMC 결과만 잘 소화한다면 앞으로 월봉상 고가 돌파한 다음에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P 500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11선 이탈하지 않았고 상징적인 선이 5,100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다우도 마찬가지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분봉상으로 보면은 다시 바닥 구간에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라인인 11선, 21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추세 살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모난 박스 구간이 이어집니다. 한동안. 그러나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 그러니까 2700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증시는 2700선 지지받으면서 28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세를 그어봤을 때 추세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고 추세 살리면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락하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CPI 지수와 PPI 지수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시장 잘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추세도 여전히 잘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건강한 조정을 거쳐갈 뿐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3월 FOMC까지로 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이슈가 이젠 재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약 2,00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될지,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재건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재건 이슈는 신선한 이슈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재건 이슈가 나오면 재건 관련주들 한번 오르고 또 빠졌다가 오르고 이런 차트 패턴을 그려왔는데 이번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현실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속보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 서방과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만 해준다면, 이게 서면으로 안전 보장만 해준다면 우리가 서방 국가라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그동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던 재건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우선 SY부터 일봉 차트 좀 보겠습니다. SY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 121선 부근에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음봉이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 시가에 띄운 다음에 누군가 지금까지 물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음봉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보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손절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익 물량, 본전 물량,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 이 물량이, 그러니까 이 음봉 캔들이 곧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를 검토해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SY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121선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121선 기법은 뭐 간단합니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강하게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이 121선 위에서 캔들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화요일 시초가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월요일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데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모 보시면 마찬가지로 SY처럼 지금 음봉 캔들로 윗골이 길게 달립니다. 그래서 캔들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캔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데모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너무 많죠. 다 물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산 사람들. 그래서 올라올 때
그래도 조금 비싼 가격에 내가 손절하자 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캔들로 봤을 때 나쁜 흐름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SY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버다임 봅시다. 현대에버다임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 집이 없고요. 3등주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다만 제가 현대에버다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워낙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갑자기 현대에버다임이 대장의 지위를 갖추고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에버다임도 기존의 어떤 재건 관련주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우선 현재 대장은 SY입니다. 그리고 부대장은 데모인데 이 두 종목을 공략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SY 같은 경우에는 121선 기법 적용하신 다음에 화요일 시초가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의 121선이 살아있는 대장주 SY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종가 매매 또는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주말 사이 이 재건 관련주들 어떻게 공략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장주를 가려내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그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쪽 한번 짚어볼 텐데요. 미국 정부에 이제 중국 조선 또 해운 업종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이 조선 업종들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 쪽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조선 쪽은 사실 그렇게 강한 섹터가 아니었죠. 기존에 소외받는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르고 있었던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는 것인데 우선 미중 갈등이 조선업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미중의 조선 해운업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금 불공정 관행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거 조사를 요구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는 오늘 우리 초록밴드에서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이고 굉장히 큰 수익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모멘텀이 있는지,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슈입니다. 다만 이 조선 섹터에 나온 이슈는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슈가 나올 때 2일차에 들어가는 매매 기법을 적용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힘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770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가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 투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섹터에 강한 종목이 현대미포조선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시초가에 갭 띄었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락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관련주랑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모난 박스에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 중입니다. 여기 7만 원대 산 사람도 있고요. 8만 원대 산 사람도 있고요. 9만 원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모두 손실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주가가 6만 6천 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물량을 던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0일, 121선이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은 넘지 못할 거야 하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현대힘스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때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볍고 유통 물량이 적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 제2의 현대힘스 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종목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나 해운 쪽 모두 좀 장기간 쉬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수급과 이 분석을 원하려면 우리가 수급부터 차트 또 유통 물량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차트 분석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마지막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섹터 관련된 이슈들은 정말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당장 하루 동안 나온 이슈만 보더라도 이 협동 로봇이 복강경 수술에 활용이 됐고 또 이 AI 물류 로봇도 나왔고 또 AI가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로봇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 끝은 어디일지 로봇 섹터들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도 괜찮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로봇 섹터 보겠습니다. 사실 로봇 섹터는 뭐 끊임없이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꺾이나 싶어도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장기 이평선 이탈하더라도 그것을 말아 올리는 차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제가 가지고 온 모멘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하면서 갑자기 로봇이 사과를 건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협동 로봇이 이 복강경 수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을 냈는데 암 수술에 지금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면 사람이 해주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 나와서 수술을 해준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 한번 다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파 이후, 자 1파, 2파, 3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과거에 2023년으로 돌아가서 이 네모나 박스 구간에서 담을 수 있었겠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근데 이 구간 놓치신 분들은 또 전고점 돌파할 때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이 라인 장대 항복 나올 때 또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매매하려면 단기 박스권이 그려지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언제? 이때처럼요. 이때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동그라미 친 장대 양봉이 이 구간에서 나온다면 가격적으로 보면 20만 원 돌파할 때 신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렌시스. 자, 이렌시스 보시면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단기 박스권 제가 네모나게 그렸고 그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보이진 않고요. 추세가 보입니다. 추세가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의 지지를 일단 연결해 봤을 때 이 네모난 박스 부분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야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또 고점도 올라가야 됩니다. 고점이 만약에 낮아지면 그게 삼각수렴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추세의 대가 형성이 되고 결국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8,250원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8,000원 라인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목표가 9,240원 잡으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이슈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복강경 보조한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수술에 투입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적인 수혜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과거에 상장할 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각에 띄우고 빠졌다가 단기 저점인 32,150원 찍은 다음에 이 바닥 구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한 300% 오른 것 같네요.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조정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재차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고무적인 것은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9만 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들어가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랑 단기 목표가 어떻게 잡냐? 단기 목표가는 당연히 전 고점 라인인 12만 4,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칠해드릴게요. 여기 단기 고점 라인 잡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으면 되느냐?
전저점 라인인 7만 원 라인. 이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성향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매매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기법을 적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박스권 그린 다음에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 7만 원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구간인 9만 원 라인에 박스권 고가 라인에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12만 4,500원 제가 잡아드렸다면 성향이 봤을 때 안정적이신 분은 그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7만 원에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종목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주들의 활황이 있었던 시기였고 대장주인 이렌시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두산 로보틱스까지 몇 배씩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조금 조정을 거쳐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통해서 다시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시점이 왔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로봇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법 자료집 역시도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공략주도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단기 투자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님들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 괜찮고 수급 괜찮고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운 대형주를 추천드릴까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제가 아까 조선 섹터 말씀드렸을 때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선업으로 지금 미중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어떤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이 테마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들고 오게 되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은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 패턴을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이 그려졌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를 살리고 많이 올랐죠. 1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나 체크해 드렸고 다만 지금은 바닥 구간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높은 구간이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 찍었던 13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때 역시도 박스권 구간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지금 박스권의 고가 라인, 즉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에 지금 윗골이 달리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오늘 캔들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무조건 종가 매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 매매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자리고 내가 단기간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박스권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한 11만 원 아니면 10만 5천 원 이렇게 5%씩 분할 매수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올해 정영석 전문가와 단타 한번 접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셨던 박스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HD 한국조선해양이었고요.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사이 저희와 함께 단타 전략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비법들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의 시그널 이슈를 알아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경기 민감주 수급 이동,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대비 필요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맞대결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된다면 기술주들을 잘 봐야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전기차 분야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올해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11월에 있을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맞대결이 공식화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시황이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로봇주도 좀 가고, 이제 금융주도 가고 이랬었는데 어제부터는 시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또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서 이것을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하려는 기운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며칠 전에 재건주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푸틴이 한마디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 또 대중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주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파월의 한마디에 의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러한 세 가지 섹터를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는 큰 이슈가 하나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봤을 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아까 전문가님이 소개시켜드린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올라간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며칠 전에 금융주, 제주은행을 포함해서 금융주가 올라갔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오늘 오르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리바운딩이나 이런 영역들이 다 금리 인하, 트럼프, 파월, 푸틴의 말 속에서 글로벌적으로 반영해서 섹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수급, 즉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이미 이동한 다음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동할 섹터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황 설명 이후에 마켓 시그널이라든가 히든 종목에서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잎들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 또 파월 의장, 푸틴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앞선 이 미중 갈등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정책이 좀 조선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틀 연속으로 조선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좀 전에 전문가님이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섹터가 우리 경기 민감주인 조선, 철강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상징적인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이 종목을 오늘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 종목이랑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가 이동하는지를 오후장 또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 될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영역을 보셔야 되고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라는 이슈 외에도 이제 조선해양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실적이 나왔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수주 잔고가 쌓였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파트는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핵심인데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관련주들이 수주 실적이 금년에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엔 가장 큰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APR 살펴볼 텐데 2월 29일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차트적인 부분들부터 짚어볼까요? APR을 가져온 이유는
비올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K-뷰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이라 봤자 뭐 이틀 전밖에 안 되죠. 비올이 어제 그제 3일 동안에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올, APR 이런 K-뷰티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시기가 돼서 가져왔고요. 비올은 너무나 많이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APR을 말씀드리는데 비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APR도 그에 못지않게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신규 상품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익률이 20%고 실제 영업이익이 1천억에 도달합니다. 뷰티 하나로 1천억에 도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자산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가입자가 620만 명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미국과 동아시아, 이스트아시아 섹터에서 그 몰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입자 뷰도 6천만 주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특히 메타큐브몰은 다른 그 화장품 업체나 K-뷰티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잠깐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392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2023년도에 매출이 5,200억인데 이 중에 1,000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엄청난 양이 영업이익을 바뀌고 있는 거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종목이고 오늘 다행히 1, 2%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이라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히든 종목은 아니지만 히든 종목에 준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신다면 좋은 종목이다.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우리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처음에 상장 이후에 46만 7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한 26만 7천 원, 29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바닥도 이렇게 양봉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어제 오늘 약간 숨죽이고 있는데 이격도를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파트만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회사다. 사실 뭐 여기서 그냥 사셔도 크게 손을 종목은 아닌데 기왕이면 좀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초록밴드에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PR 관련된 섹터 분석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을 자주 언급드리는 만큼 K-뷰티 관련된 섹터 분석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세스 짚어볼게요. 이 생성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온디바이스 AI, 생성형 AI 관련된 sek터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수급이 좀 받쳐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세스의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작년도에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고 금년도에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코세스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던 회사입니다. 특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이 반도체 장비가 한 45%, 레이저 컷이 한 31%, 그다음에 컨버전 키트가 24%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레이저 컷 장비가 국내 대형 회사들의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독점 공급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없다 이 소리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글로벌적으로도 우리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컨버전 키트를 독점은 아니지만 공급하고 있다. 즉 국내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회사도 공급하고 있으니까 국내외 독점 공급으로서 레이저 컷 장비가 있다. 이런 게 주목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 그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그저께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내릴 때 이 종목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5일선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건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주 섹터에서도 반도체 중에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반등한다. 그러면 이 코세스를 조금 한 여러분들의 매수 자금의 한 5% 정도 투자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레이저 컷과 관련을 해서 5일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이 종목이 생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섹터들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이병민 전문가님의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품 섹터들까지도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반에 이제 저PBR 섹터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CJ가 10%, 뭐 두산도 10%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지주사들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한번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 이제 두산, 뭐 LG, 또 CJ, 그다음에 LS 최근에 주주사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PBR에 대한 레벨업 정책. 이거 외에도 우리가 수급 요인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샘플로 두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도 빠짐없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매도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그 주가 레벨업 차원에서 계속 사고 있고 두산뿐만 아니라 LG 또 CJ도 사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는 우리 LS 그룹이 좀 오르고 있죠. 그 LS 또 LS 엘렉트릭 또 오늘은 LS 뭐가 올랐냐면 LS 네트워크스가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제가 잠깐 보면 이 주주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주주사가 올라가다 보니까 LS 네트워크도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도 보시면 오늘 장중 22.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 장자가 여러분 LS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LG, GS, LS가 같은 계열의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의 주주사들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네트워크,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급등하는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주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홀딩 컴퍼니라고 그러죠. 밑에 있는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작은 회사보다 더 많이 가치가 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CJ와 LS 또 LG 그룹 관련 그 홀딩 컴퍼니들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주주사에 대해 주주사 좋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회사들의 수급을 아까 보신 것처럼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시려면 이런 걸 조금 사시는 게 수익률이 낮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주사들, 특히나 두산과 CJ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짚어봤고요. 관련된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매일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금요일만 나와 주시는데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역시나 저PBR 관련주이기도 한데 엊그제였죠? 이제 29%대 상승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이 어디에 녹아 있었을까요? 제주은행은 제가 이제 소개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융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고 또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저PBR은 이슈가 있었고 했기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오전장이라는 게 그 우리 히든 종목을 또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오르지는 않고 어떤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 제주은행이 히든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PBR입니다. 그랬는데 그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 톱기와 거북이 아시죠? 은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한지주라든가 KB국민은행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북이와 같은 종목이고 제주은행 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은 같은 은행주이지만 토끼처럼 엄청 빨리 뛰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을 원하시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을 거래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시면 신한지주,
뭐 KB금융, 삼성증권 이런 금융회사를 거래하셔야 되는데 이 5가지 종목 모두가 저PBR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익을 원하시면 이 종목을 사는데 사야 될 시점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킬 때 보니까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5일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딱 올라온 시점이었습니다. 잠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쫓아오니까 한 일주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한 이틀 전에 어떤 반도체주가 좀 숨지기고 있으니까 은행주, 금융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주도한 대장주가 뭐가 됐습니까? 제가 이제 히든 종목에서 말씀드린 제주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즉 열흘 정도만 기다리시면 한 30% 수익은 나지 않습니까? 저 수요일 날은 28.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지금 역시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시점이 위치적으로 좋은 시다 그러면 소량씩 한 5%, 10%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제주은행은 늘 보시게 되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잠깐 하락했다 또 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플럭추에이션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조금 더 내려갈 위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상승할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 이런 종목이 지금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종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할 테니까 들어와서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할 종목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토끼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삼성증권 이런 게 거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있다가 그 시점이 되면 매수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분할 투자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좋은 이유가 조정을 거친 뒤에 한 번씩 급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금융주들 또 저PBR주들 관련된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 종목은 히든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5 중에 공략해야 되는 공략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오후 3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개해 드려도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주는 신스틸입니다. 신스틸. 제가 오늘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은행의 경우에 토끼는 뭐라고 그랬죠?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근데 이 철강주 쪽에서 토끼는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신스틸, TC스틸, 그다음에 황금ST 이 세 종목이고 그다음에 거북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하이스틸이라든가 부국철강, 문별철강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여러분한테 수익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현재 섹터 이동, 에너지의 이동에 맞는 종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장 시황 전망에서 말씀드리기를 세계는 금리 인하로 가고 있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봤을 때 유일하게 신스틸에 해당됩니다. 신스틸은 철강 종목이면서도 2차 전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탄력도 가장 좋고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몇 프로 올랐죠? 장중에 14.1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매수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을 드릴 때 한 8% 올랐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1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항상 3시 전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실적만 살펴보아도 2022년도에 159억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딱히 PBR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목 중에 PBR이 좋은 우리 강철주 한번 생각해 보면 경남스틸 종목이 있거든요. 탄력도 좋고 얘도 뭐 토끼에 해당되는데 PBR도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남스틸보다는 신스틸이 훨씬 일렉트리시티, 즉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PBR은 5.5밖에 안 되는데 특이하게 이 철강주 중에서 TC스틸,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TC스틸과 더불어서 PBR은 안 좋은데 탄력이나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TC스틸 하나하고 신스틸인데 TC스틸이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신스틸 가져왔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런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반영된다. 그러면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철강이다.
또 조선이다. 이렇게 철강과 조선을 보시면 되겠고 조선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저도 아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스틸을 공략주로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스틸은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잘 가능하시면 살았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할 매수만 할 수 있다면 또는 어느 정도 한 1주, 2주 정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신스틸 매수하셔도 좋을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차트적으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림이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이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도 보시면 월봉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월봉이 완전히 그 반달형으로 초승달형으로 반달형으로 밑으로 쫙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신스틸이라는 거를 월봉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주봉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주봉상에는 지금 오늘까지 좋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이 올라와 있고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스틸의 특징을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내려왔죠. 여기도 이만큼 내려왔죠. 이 뜻이 뭐냐면 여기서 매물을 맞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에 있는 매물들을 다 걷어들이면서 소화를 했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음식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를 많이 시키고 이제 더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조금 열려 있다, 공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요 꼭대기인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스틸 현재 가격도 8.9% 내외인데 이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량도 잠깐 보게 되면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보시면 우리 이만큼씩 크게 오르죠. 근데 오늘은 거래량도 이만큼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난번 장대 거래량보다는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시면 좋을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시그널상으로도 괜찮은 위치다. 그래서 소액 정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오늘의 공략주가 금요일이지만 오후장에 살짝 매수하시면 다음 주에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걸러서 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신스틸 알아봤고요. 다음 주까지 철강과 조선 관련된 종목들일 텐데 그중에서도 TCC 스틸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신스틸 쪽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오후장 전략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로 계속 섹터가 이동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자는 말씀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수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섹터로 여러분도 같이 이동하셔야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뭐 신스틸 소개시켜드리라고 해서 그 종목만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보시고 오후 2시 반, 3시간 넘어서 그 섹터에 그 에너지가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의 매수의 역량을 담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불꽃 같은 금요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다음 주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주말 사이에 또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재건과 조선, 로봇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경기 민감 섹터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이병민 전문가님은 신스틸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